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이죠. 저번 주 정도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듯이, 이제 법원 경매를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철, 봄철 어떤 개편과 편성을 하면서 아나운서도 좀 교체도 하고, 새로운 프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석을 즈음해서, 저부터도 식상한 거를 좀 싫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거, 조금 더 재밌는 거를 좀 찾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지식을 조금 이제 팟캐스트로 공급트가 충분히 만개 없이 멀리 어차피 경매 성공 비법에 대한 어떤 교정을 흘리는 꼭 명심하시고요. 을 가지면서 인간은 어떤 걸 사느냐, 시세가 상승할 감각을 하기 때문에 하강을 했을 때 조절하는 것이죠. 했으나 본인이 이렇게 돼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새롭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원 경매 올바로 공부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너무 지식 같은 경우를 만약에 30분 이상 하라고 하면 일단 저부터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를 주제 선정도 그렇고. 그런데 짧을 때는 5분, 10분, 15분 이 사이에서 끝날 수 있는 어떤 단순한 어떤 지식이 있다면 이런 건 천천히 해나가면 저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육 자료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경매 지식을 전파하는 일종의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재미있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하실 것은요. 이렇게 법원 경매와 공매는 부동산 도매 시장이다. 요거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익히 제가 책에서 늘상 말씀드렸었죠. 부동산 도매 시장이다. 아마도 부동산 도매 시장이다라는 말을 아마 온라인이고 어디고 제일 먼저 썼던 사람이 저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특징을 간파를 했을 때는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들도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부동산 도매 시장이다. 그러면 도매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가 어떤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가? 그거를 썼고요. 도매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보면 일종의 백화점에 대비한 마트가 되겠죠. 이마트니 홈플러스니 롯데마트니 이런 경우가 백화점보다는 도매 시장이고 또 이마트 홈플러스보다도 더 도매 시장은 또 다른 어떤 시장이 형성돼 있겠죠. 물건을 공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 중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는 하다못해 간단한 분식점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사업자로 해가지고 도매로 식료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마진이 남죠. 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뭐든지 도매라는 게 존재하죠. 물론 도매도 한 가지 계층만 있는 게 아니고 도매의 도매, 즉 총판 개념이 있고 총판보다 더 도매는 물건을 수입하는 데가 있겠죠. 이런 데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수입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부동산이라는 것도요. 소매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매 시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동대문하고 남대문 같은 도매 시장, 물론 거기 동대문과 남대문에 있는 그 상인들 또한 더 상위 개념의 도매 시장, 도매 상인에게 물건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쵸? 가능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럼 부동산도 그런 도매 시장이 존재하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우선은 이게 법원 경매와 공매 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종 신탁회사에서 하는 공매, 기타 자산 옛날에 어떤 정리금융공사나 예금보험공사 요런 데서 하는 어떤 공매도 있고요. 많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 부동산의 도매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 도매시장에서 장사하는 룰을 빨리 캐치하고 한두 개씩이라도 사서 이렇게 재미를 볼 수가 있겠죠. 하다못해 그 농수산물 가락시장 있죠? 도매시장은 가락시장이죠. 그 다음에 수산물 도매시장은 어디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이죠.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동네 횟집에서 사 먹는 그 비용이면 수산시장에도 그 횟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먹으면 좀 더 싸죠. 그런 점은 있어요. 장소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을 포기한다면 저렴한 데는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듯이 물론 가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전자제품도 그렇고요.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도매시장이란 게 무엇이냐 보시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자, 저렴하게 구입하니까 당연히 원금 보장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항상 부동산 하락기에 고민되는 것은 주로 상승기에 구입하신 분들이 하강기에 물건이 추락함으로써 투자금이 손실을 보는 어떤 형태죠. 그러니 경기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지만은 구입을 만약에 도매시장에서 산다면 물론 하강기여도 물가 어떤 가격의 하락폭이 낮거나 거의 없거나 때로는 오르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입지를 고르신다면 조금 더 낫겠죠. 어찌됐든 소매시장에 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원금이 보장된다. 원금이 보장이 안 되면 우리가 재산이 때로는 모았다가도 때로는 손해를 봐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원금 보장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가능하면이라고 말을 한 거는 우리가 100%를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나라가 어떻게 바뀔 줄 압니까? 전쟁 나도 원금 보장 되나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더라도 시세대로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런 뭐 당연한 상식을 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 집에서 경매를 할 때 제가 그 사례를 얘기를 했더니 저희 선배가 하는 말이 그거는 4천만 원에 샀으니까 2차 저차 감정평가 공부로 계산을 했을 때 6천만 원을 넘어서 팔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봐도 엄청 무식한 소리죠. 내가 그것을 증여로 공짜로 받든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금덩어리를 공짜로 주어도 금덩어리 가격은 판매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똥값에 구입을 하더라도 판매 시세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선배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경매를 처음 했을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낮게 샀으니 싸게 팔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황당무계한 소리 하죠.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도 낮게 샀으니 대출을 적게 해주면서 생각을 하기를 이 물건 시세대로 대출을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 통상은 아이고 낙찰받은 거는 1년 정도 지나기까지는요 감정을 요금액밖에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엄청 웃긴 얘기죠. 낙찰받은 지 1년이 지나면 시세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굳이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낙찰 받자마자 바로 경매를 당해도 정한 시세에서 출범을 할 건데 경매 시작 가격이 역시 은행 쪽에서도 이런 어떤 무지함이 아직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좀 아프리카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기를 지금이라도 열심히 시작하면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장이 10년이 넘었지만요. 아직도 미개척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예, 이 말을 왜 적었는가? 예, 자기의 능력이 딸려서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들은 경매 자체가 재미가 없거나 매력이 없는 걸로 어디서 떠들고 다닙니다.
그거는 자신의 능력 탓이지, 어, 법원 경매가, 재미없는 재테크이기 때문은 아닌 것이죠. 오로지 자기의 능력 탓이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능력 차이가 아니고 경매 자체가 매력이 없다면 제가 이런 팟캐스트를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죠. 양심에 걸려서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시장 외에는 특별히 이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그 재테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실감이 안 난다고 한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실감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죠. 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예, 이 얘기는 왜 썼냐면 여러분들이 경매 그러면 양아치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래서 법적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얘기를 굳이 드리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것인데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고 난 물건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 그쵸? 어떤 경우에는 경매로 물건을 사려고 들어와 놓고서는 결혼을 해서 실거주로 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랑 가장 가까운 곳에 물건을 찾는다든가 또는 그 옆에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없어서 싫다고도 합니다. 경매라는 것은요, 사고 난 물건이죠. 때로는 사고 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상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에 충분히 만족할 만큼 상권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 이마트 옆에 있는 집이 많습니까? 이마트랑 관계없이 멀리 있는 집들이 많습니까? 요렇게 얘기를 해줘도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할 노릇이죠. 자, 그리고 경매로 사면서 노후도를 가지고 핑계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집은요, 신축은요, 지으면 보통 2, 3년 내면 바로 구축됩니다. 그쵸? 그래서 신축을 선호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무지한 것이 결혼이라는 어떤 첫 단추를 꿰는데, 처음부터 재수없게 어떻게 경매로 사느냐, 요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황당하죠? 네. 진짜로 황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경매 편견들은 제가 시간 나면 조금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고 난 물건이므로 이해관계인에게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한 이유는요. 경매라는 거는 사고가 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땀 한 방울 흘리는 노력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기는 수입이죠. 그러니 당연히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당연히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고마워할 줄 알아라는 것이 만나면 멀리서 인사라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명도할 때 있죠? 소유자나 채무자. 이런 분들에게 명도를 할 때 내심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명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정 부분, 물론 파렴치한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화가 나겠죠. 뭐 죽을 때까지 고마워하라는 충성 맹세하라는 건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내고 협상이 시작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투자 방식에 따라서는 결과물이 대폭 달라진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물건을 어떤 걸 사느냐, 그죠?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판매 시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결과라는 것은요. 그러니 물건이 어떤 시세가 상승할 때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았더라도 경기가 하락할 때 급한 나머지 똥값에 팔아버리면 그 기간이 한 3년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우리는 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 경매 잘못 샀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죠? 이 물건을 산 시기는 3년 전 경기가 좋을 때 좋은 금액에 샀고
물건을 파는 시기는 경기가 하강했을 때 내가 급해서 팔았는데 오로지 산 금액하고 판 금액만 빼서 경매 재미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로 무식한 거죠. 판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절하는 것이죠. 주식도 똑같고 모든 세상의 금도 그렇고요. 기름도 그렇고 이런 걸 잘 판단하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경매가 좋다라는 건 소문을 들어서 경매는 시작했으나 본인이 가진 자질이 가난뱅이 자질이어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런 걸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오늘은요, 법원 경매와 공매는 부동산 도매 시장이다.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밑에 있는 이 5가지, 몇 가지인가요? 둘, 넷, 여섯, 7가지 정도.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한 1, 2분 사이에 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013년 9월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있는 협회 뉴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만간 인터넷 신문으로 covidnews.com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물론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이미 홍보 글을 쓴 거고요. 나중에 대한공경매사협회 뉴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 경매 공부를 이제 쉽게 할 수 있게끔 다가서게끔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또 물론 오픈하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